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정경희 교수가 정경희 의원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특히 역사 교육 문제 전문가로서 그 능력과 애국적 결기를 인정받아서 발탁되신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희 의원답게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4.14 3.1 후가 바로 그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또다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서울대 때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같이 6.25나 한미동맹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로 나온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역사 주체요, 또 이 증언자요, 우리 국민이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무관심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발발했을 당시 우리는 6.25 사변, 6.25 총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또 불리기도 하죠. 오늘의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란 임진왜란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제 벌써 40년이 된 광주 5.18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김일성이 비밀리에 계획해서 주저하는 스탈린을 설득시켜가면서 기습남침해서 시작된 이 동족 상잔에 참하는 국제전으로 하게 되면서 수백만의 살상자를 내고 강산을 초토화시켰으며 우리 국민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이산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우리 삶 어느 구석도 아직도 그 전쟁에 미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식하든 못하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비극은 많은 면에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으로 갈려 살게 되었던 우리 한 결의가 피맺힌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그 전쟁,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평화 통일의 전망이 암흑으로 덮여버리게 한 것이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로 어이없게도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6.25 전쟁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간에서는 또는 대중매체에서 간간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이란 대체로 우리나라가 사라질 뻔한 큰 재앙이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덮어둔 채로 이스만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도망가려 했다느니 미군과 북군이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느냐 하는 등 우리 나라를 흠집내고 우리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자료 무슨 보고같이 이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 전쟁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느냐, 또 왜 그것은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침략군을 퇴치시키고 북진했던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는데 왜 어떻게 그것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좌절됐던가 하는 문제들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전범이 누구였는가 하는 얘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광주에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헬기 사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따지는 우리 국민인데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히 이번 새로 나온 것은 더한데 6.25 전쟁에 관해서 겨우 5, 6면의 지면이 할애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민간인 학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입니다. 국민장관도 따라서 80년대 초에 KBS가 주관했던 이산가족 찾기 이후는 그냥 관심을 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는 물론이고 6.25 전쟁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는 어제 있었던 일같이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드는 여정이 떠들썩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 운동 피해자들도 보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참화였지만 반면에 이것은 세계 공산화를 막아내는데 단연 큰 계기가 됐던 세계사의 한 분기점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희생을 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와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 끔찍한 내란과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저처럼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 또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종근 기자들의 자각도 증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소련을 위시해 관련 국가들에서 기밀 문서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런 증언들의 진실 부합 여부가 가려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학자적 연구물들도 국내에서 제법 축적되었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흔히 냉전사나 전쟁사적 측면에서 한국 전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전쟁이 일반인들의 삶에 미친 파괴적 여파가 결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인류 사회학적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마치 6.25 전쟁에 관한 고전처럼 받아들여졌던 이 브루스 카밍스의 연구는 계급투쟁적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편향이 돼 있지만 또 그 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박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6.25 전쟁 관련 연구의 기념비적 업적을 낸 박명림 교수의 책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연구가 난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 매체나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이나 한미동맹이란 주제가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바로 대한민국 험진내는 자료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배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기득권층, 특히 지도층에 속한다는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역사 의식이 없었고 북한 또는 공산권 당국에서는
역사 의식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 편차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국에 대해서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식한 것도 부끄럽고 위험한 줄도 몰랐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물론입니다.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었던 북한과 친독 세력은 역사의식의 선점이 바로 정치 선전과 선동의 핵심이며 성패 관건임을 일찍부터 알고 민주주의 인권인이 하는 화사한 어휘를 이용해서 역사를 뒤집고 왜곡하는 일에 달인이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침략 개시부터 휴전 협상과 포로 교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거짓과 연막으로 뒤덮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뿐 아니라 이른바 지식인들,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독재 타도를 외치느라 공부할 시간은 없었던 지금의 586, 686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그 거짓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 직접 탐구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우매한 방식으로 반공 정책을 추진한 역작용도 이런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사회에서는 역사가 인간교육, 시민교육, 지도자 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영웅들의 행적을 통해 배웠고 문화와 풍속이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서적 풍요로움을 얻게 되며 환영의 미덕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언어와 문화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로서 민족이나 국가를 결속시키고 이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동시키는 데 정신적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식 공동체, 이 공동체로 민족이나 국가를 결속시키는 것은 쓰라린 체험의 공유, 바로 공동의 적이 누구인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엄청난 힘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나라의 경우나 올바른 시민과 애국심의 함양은 역사교육의 기본 목표인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잊어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실현된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6.25 역사를 바라본 그 자세였고 국민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25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 세대의 지도자들은 단일 반공이 민족 독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이론보다도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까지 체결해놓은 그 선대들 덕분에 안정된 삶을 누렸던 6.25 이후 세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은 지적으로 게을러 우리 역사도 남의 역사도 제대로 못 배웠고 도덕적으로 해이하며 반공이라는 정당한 대의명분을 사적 욕망 충족에 악용한 죄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호국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자신있게 가르치고 상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민중이라는 대중선동적 구호에 압도되어 위축당하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강의적인 구호를 내세워 6.25 전쟁이 대참사 가운데서 벌어진 작은 잘못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전쟁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가장하여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반공 세력 때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개입을 예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던 자기의 공산당 상전 스탈린까지 2번씩이나 찾아가서 집요하게 설득시키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민족 공멸의 재앙을 초래한 김일성을 전범으로 책임을 묻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역공작에는
끊임이 아직도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이고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치들이 짓밟힌 사례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밝혀내 보상으로 바라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국민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며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개별적 사건들은 당연히 전쟁 전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카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민간인들이 강한 순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6.25 전쟁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어차피 일어나게 되었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으로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남북한에서 벌어진 엄청난 살상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이 이쪽에서 저지른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데에서 사실 기여만큼 피해도 많이 입힌 그런 그 책이었습니다. 6.25 전쟁 같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세기를 넘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먼 기원에 대해서뿐 아니라 직접 발발 책임에 대해서까지 최근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고 처음부터 허위 선전이 동반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쟁에 우리의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허위 선전이 스탈린과 북한 군 수뇌부의 암묵적 협조하에서 진행된 것은 물론이지만 종군 기자들에 대한 사전 훈련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정지석 교수의 발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전쟁이 북한의 기승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선이 빚었던 것은 북한의 거짓 선전 때문에 동유럽 공산권은 물론 상당수의 서유럽 매체들까지도 오랫동안 북침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선대들의 직접적 증언은 무시하고 남들이 밖에서 북한과 공산권의 선동서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야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지적 사대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련의 기밀문서 해제로 북침설은 위축되었고 6.25 전쟁의 기원에 관한 그간의 소위 학술 논쟁은 북한의 선전에 오도되었던 일부 지식인들이나 친북 성향의 정치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밖에 다른 결실이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6.25 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시동을 건 사람이 미리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내락을 받아낸 김일성이었다는 사실이 소련의 문건 공개로 명백해지자 저들이 찾아낸 새로운 도피처는 분단 체제 수립으로 이미 전쟁은 어차피 불가피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승만에게 있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 체제로 상대방을 국수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할 듯한 인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밝은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중재로 설치된 38선을 무시하는 우리만의 힘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위협의 언사는 북쪽의 새로운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 여러 증언에서 증명됩니다.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뒷받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바로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무력 도발을 한 김일성의 민족 파괴적 행위와 말만으로 북중 통일을 주장하는 협박과는 핵을 가졌다고 위협하는 것과
것과 실제로 그 핵을 사용하는 것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로서의 역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전수되는 일은 언제나 몇 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6.25 전쟁에 대해 지금까지 일고 있는 논쟁 대부분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관점의 스타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의도적 날조와 그것을 폭로하는 정치 싸움이었지 엄격한 의미의 학술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저들의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관련 논란이나 마찬가지로 무심코 저쪽에 빼앗겨 버렸던 논의의 장 자체를 그쪽 마당에서 우리 쪽 마당으로 가져오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국에 관해서는 6.25 전쟁과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저들의 말장난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생각하는 일로 이제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모험주의적 시도에 마오쩌둥도 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수락하고도 직접적 참여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스탈린이 휴전협정 개시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워 진을 빼는 일이 소련에게는 필요한 일이 없다는 계산이 숨어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요약의 앞에 인용한 그 말이 있습니다. 휴전회담을 시작해야 된다고 중국이 제안을 했을 때 스탈린은 그리고 북한도 이제 더 싸울 여력이 없고 우리도 무력을 지원할 수는 없다 했을 때 스탈린이 한 말이 바로 북한이 이럴 게 없지 않느냐, 인명살상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 같은 공산 진영 안에서도 있었고 또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 같이 협조하면서도 과거의 갈등, 앞으로 올 갈등 같은 것이 이 전쟁에는 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그만큼 복잡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북한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에서 우리와 맞섰던 세력은 역사를 권력의 도구로 보는 오만으로 가득 찬 한편 이념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고 민족 구성원들의 생명증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표와 자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우리는 정직한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역사에서 특히 6.25 전쟁과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국정지표를 다시 새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경희 박사가 앞장을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 국민의 앞날에 밝은 빛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